제가 실제로 받은 그 고객 문의 내용만 가져온 건데 반품 수거 언제 하냐고 하루에 한 번씩은 받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재밌는 얘기들 몇 개 들려드릴까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냥 괴담 듣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반품만 거의 6개월 동안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뽑은 이유가 저희 10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10분 뒤, 10일 뒤, 그 다음에 10년 뒤에도 이 일이 생각이 난다면 이 일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좋은 판단을 내자, 뭐 그런 거죠. 이제 판단을 해서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10개월 뒤에도 생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좀 뽑아봤어요. 이 사건의 발달은요, 2022년 8월 1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이네요. 오늘이 2월달 후반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A군한테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물건은요, 전동차죠. 전동차를 제가 판매를 했었고요. 이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35만원이고 배송비가 8만원이고 관세랑 경동택배비가 거의 5만원 정도였어요. 원가가 대충 50만원 하죠? 좀 비싼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8월 동안, 한 달 동안 거의 30개 정도가 오는 거예요. 8월 한 달 만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끝날 때까지 다 합치면 제 기억이 맞다면 100건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고객 문의만. 근데 고객 문의 받아보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객님이 물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작동이 안 된대요.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 비일비재하니까 동영상이랑 이제 사진 그런 걸로 안내를 해드렸죠. 근데 안내를 해드렸는데 안 된대요. 자기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왜 안 될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전화를 제가 드렸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의아했죠. 왜 전화 연결이 안 될까? 근데 저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화 연결을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전화를 하게 되면은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흥분해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전화 연결보다는 문자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는 별로 별다른 생각 없었는데 고객 문의가 거의 한 50건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분이랑 통화 연결이 안 돼서 좀 피곤한 감이 있었죠. 통화를 했으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객 문의 50건 정도 받으면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저희 샵마인 있잖아요. 문의사항 이러면서 그 연락 오잖아요. 반품 요청, 문의사항, 신규 주문 이러면서 오잖아요. 근데 그 문의사항을 들으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걸까?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날 부르는 걸까? 또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부품도 다시 받아서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요청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중국어가 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쓰던 배송대행지 이지타워랑 협업을 받아서 협조를 받았어요. 협조를 받아서 판매자 있죠. 그 판매자랑 위챗으로 그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CS 해주는 거, CS팀? 그런 거 이제 만들어서 대응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돼.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가 제가 전화 연결을 하게 됐어요. 고객님이랑. 근데요, 이 고객님이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이분이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프신 분들 중에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이제 문자와 글로 응대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알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문자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래서 전화가 안 됐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물건을 받았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도 답답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제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당시에 서 과장님께서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이제 찍으시려고 촬영장에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그 문의사항이 마구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촬영장에서 바깥에 좀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 많이 있었던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고객님께서는 팜플한다 난리치지, 촬영은 찍어야겠지, 솔직히 이거 받으면은 어디다 두겠어요.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품 막아야 되니까 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고객님이 계속 난 반품하겠다 하고 작동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중국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지치고, 배송대행지 분도 지치고, 고객님도 지치고, 다 지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품만 다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픽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경동택배 반품 접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반품 접수가 느려요.
반품 젖수가 거의 늦을 땐 10일이고 제가 최대로 봤던 건 14일? 2주 넘어서 픽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시던 곳이 서대문구였거든요. 이 서대문구가 서대문구가 픽업이 좀 많이 느립니다. 픽업이 많이 느리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이거를 픽업을 할까 그런 고민도 많았고,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통화하시던 분이 자기가 그러면은 가서 픽업을 해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제 하루하루 일상이 진짜 이거였습니다. 잔망 루피가 눈물 흘리는 짤이 있는데 제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루하루. 이건 제가 실제로 받은 그 고객 문의 내용만 가져온 건데, 반품 수거 언제 하냐고 하루에 한 번씩은 받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이거를 받아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입금은 언제 주실 건가요? 반품 수거 언제 하나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받다 보니까 저도 이게 피가 마르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다 그 얘기하는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때 좀 많이 갖게 됐어요. 진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겠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결국에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이제 배송대행지 대표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저 대신에 용달차를 불러주셨어요. 15만원인가 12만원인가 뭐 그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님이 막상 가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이분이 그 통화가 좀 불편하세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확인을 받아야 이분이 픽업을 하는데 전화가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으니까 거의 기록상으로 한 15번 정도를 부재중을 떴던 것 같아요. 전화 안 받으니까 기사님은 이거 어떡하냐, 기다리면 어떡하냐 뭐 이러고 있고, 저희는 사과하고 있고 하다가 결국에는 둘이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물건을 픽업을 하게 됐어요. 픽업을 하게 돼서 이제 지내고 있던 사무실에서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 고객님이 못 하신 줄 알았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 조립을 제가 못 하셔서 기능을 잘 못 쓰시는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안 되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도저히 안 되다가 뭐 이러쿵저러쿵 뭐 코드 끼고 뭐 끼고 하다가 이게 변압기인가? 변압기라는 데가 있대요. 전동차에. 거기가 이제 문제로 파악이 돼서 이것도 배송대행지 대표님께서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변압기를 주문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아서 다시 끼워서 하면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변압기가 배송이 누락이 된 거예요. 제가 이때 정확히 무슨 사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변압기가 이게 누락이 돼서 2달이 걸린 거예요. 이게 봤는데.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처음에 이 반품이 11월 달인가? 11월인가 12월인가 그렇게 됐고, 그로부터 2달이니까 한 1월 달쯤에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변압기를 제가 받았는데 그래도 안 돼. 저는 솔직히 이때 내심 이 전동차 자체가 귀신 들린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는 고쳐서 그 당근마켓에서 이걸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폐기를 하고 싶다. 폐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물상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는데요. 저는 이걸 처음 알았는데 고물상에서는요 전동차 같은 걸 안 받는데요. 뜯어갈 것도 없다고. 고물상은 다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안 받는데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고물상에서도 안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이때 정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가 해결을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경비 아저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인간 도라에몽이세요. 손에 닿는 건 다 고칩니다. 이분이 다 고쳐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못 쓰는 그런 낚시부터 모트 있죠. 반품받았던 거 그거랑 뭐 기타 등등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알아서 잘 고쳐 쓰시더라고요. 하시는 그런 인간 도라에몽 같은 분이셨어요. 만능 아저씨였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자기한테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쓰겠다. 내가 쓰겠다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경비 아저씨 드리기로 했어요. 드리기로 해가지고 그 물건을 제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오려 했는데 이게 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승용차를 끌고 있는데 승용차에 이게 안 들어가요. 원래 이게 요 꼬다리 있죠. 이거 꼬다리. 이 꼬다리가 접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접히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길이가 길어요. 이게 전동차의 길이가 길어서 승용차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영등포로 배달했던 건데 전동차로 고생을 좀 해서 영등포로 제가 이걸 배달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배달을 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접혀야 돼요. 목 부분이 접혀가지고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돼. 또 안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려갔죠. 아버지한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스타렉스를 갖고 계세요.
스타렉스를 갖고 계셔서 스타렉스 대빵 크잖아요. 스타렉스를 같이 가서 그걸 이제 실어서 옮겼죠. 근데 스타렉스를 원래 제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불안하다고 봉고차는 자기가 끌겠다고 해서 같이 갔다 왔었어요.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전동차 사건인데, 근데 제가 이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경험에서 비롯된 짬밥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저도 그런데 약간 부모님한테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보이고 실제로는 저도 가까운 지인들한테 함부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연출된 모습인 거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모습들은.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고쳐야 되고 반성하고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부모님이 계시죠. 항상 저를 위해서 아껴주시고 정말 제가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들인데 죄송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같이 일을 해본 적도 많이 없으니까 내가 더 일을 잘한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 전동차를 옮길 때 제가 아버지의 그 노련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동차가요 거의 한 50kg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다른 대표님들은 이게 두 명이서 같이 낑낑거리면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경비 아저씨랑 아버지는 이거를 혼자 들어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옮기는 게 되게 노련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딱 그 칼질만 봐도 노련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해보셔서 그게 몸에 익숙하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를 분명히 얻고 그리고 배우셨을 거예요. 한 가정을 부영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돈을 벌면서 느끼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 깜빡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동 검수를 꼭 하세요. 이 작동 검수가 뭐냐면 배송대행지에서 작동을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검수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꼭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거는 필수입니다. 무거운 거 하시면.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은요, 이 고물상에서도 안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파트 처리장도 처리를 할 수 있대요. 여쭤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거운 것도 뭐 어떻게든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간단한 썰을 좀 맞춰봤고요. 시험하는 김에 겸사겸사해서 이런 내용들 좀 남겨봤어요. 자,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